네, 여러분, 저희가 앞서 계속해서 예고편으로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채팅창으로도 빠르게 지금 여미사님을 불러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시크릿 주주에서 하차하시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또 지켜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힘든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푹 쉬셨나요? 아니요, 뭐 쉬진 못했죠, 제대로. 예, 왜냐하면 이제 워낙 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네. 그래도 이제 오늘 좀 분위기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한결 가볍게 네.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꽤나 또 아침잠을 좀 주무셨을 것 같아서 얼굴은 또 좋아지신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뭐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오르긴 했지만 사실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보면 뭐 FOMC가 끝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확실시 됐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봉쇄를 점진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다는 점 빼고는 그때와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국내 증시 상은 뭐 좀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긴 한데 네. 뭔가 좀 뚜렷하게 좋을 만한 뉴스들은 보이진 않는 거죠. 사실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르긴 했어도 뭐 특별한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이제 반발 매수가 좀 컸던 것 같고, 뭐 결국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4월이나 지금이나 바뀐 건 없는 게 전쟁하고 중국의 봉쇄 또 미국의 긴축 이 세 가지인데, 다만 이제 이 중에서 미국의, 그러니까 그 중국의 봉쇄가 좀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건 좀 긍정적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의 상해시도 그렇지만 지금 확진자가 1000명까지 좀 줄었더라고요. 한때 이제 25,000명까지 갔다가, 그래서 중국이 좀 봉쇄령 완화했고 아마 6월 초부터는 상해도 완전 봉쇄가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좀 최악을 좀 지나갔다는 면에서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쟁이라든가 미국의 긴축이 이게 뭐 당장 끝날 이슈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환경 자체, 그러니까 고물가하고 고금리 상태가 이어지는 이 환경 자체는 어쨌든 바뀌는 건 없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뭐 바닥을 치고 좀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레벨업은 할 수 있겠지만 큰 추세상으로 좀 봤을 때 아직까지 본격적인 추세 상승을 논하기는 아직은 좀 쉽진 않겠죠. 근데 이제 고물가나 고금리 환경이 뭔가 좀 이제 개선이 된다면 그때는 또 방향성이 빠르게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물가나 금리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많이 달라진 게 없지만 얘기를 드렸듯이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해도 얘기를 한 달 전에 주셨던 부분이에요. 다음 네. 항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부가 되자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 국내 시장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다음 항해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년 후죠. 1년 후에 이제 이익을 좀 이제 추정을 해서 PER을 계산해 봤더니 이제 이익 대비 몇 배냐죠. 그래서 8.8배 정도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역사적 저점이에요. 사실 이제 8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증시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근데 증시는 떨어졌는데 어쨌든 PER이 또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다들 좋더라고요. 실적 자체가 환율 효과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퍼가 더 낮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단단하게 방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700포인트 이하, 지금 뭐 2,600, 한 2, 30선 정도 되니까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는 뭐 주식 비중 늘리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근데 나중에 2,900, 뭐 3,000 가서 주식 비중을 또 늘리기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또 너무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또 너무 확인하고 사면 늦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가격 조정을 받았던 2,700 이하에서는 좀 비중을 늘리는 게 좋고, 그러나 이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 고물가 환경이 이어지니까 그런 데서 좀 가격 전가력이 있거나 인플레이션 방어 가능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수요가 성장하거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좀 인플레 방어 가능한 업종으로는 대표적인 게 뭐 최근에 조선 업종이라든가 또 자동차 업종, 어제 음식료가 사실 좀 안 좋았어요. 안 좋긴 했지만 음식료도 결국 제 생각에 하반기에는 가격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인플레 방어가 충분히 좀 가능한 업종이니까 뭐 여기 말씀드린 업종 외에도 되게 많지만 이런 업종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셔가지고 한번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700포인트 아래에서는 좀 비중을 확대해보자.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추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잘 골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에 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미사님께서 6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씩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유니드 보겠습니다. 유니드는 이 전쟁 관련해서도 지금 자사가 하고 있는 가성칼륨 생산과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보는 기업인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1분기 실적주들을 한번 다 점검해봤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좋은 네.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래도 한번 좀 추려봤는데 유니드는 이제 뭐 흔히 뭐 비료 관련주로 많이 좀 알려지긴 했는데 가성칼륨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 이 가성칼륨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화학이라든가 반도체 뭐 아니면 제약이라든가 농약, 비료 이런 쪽에 정말 뭐 업종이 되게 다양한데 이런 쪽에 들어가는 아주 극소량의 첨가제입니다. 근데 이게 또 없으면 제품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핵심적인 화학 소재라고 보시면 좋겠고, 근데 이 가성칼륨이 그 염화칼륨이 원재료인데 이 염화칼륨 가격에 연동이 됩니다. 이 사실 또 염화칼륨은 또 비료로도 좀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염화칼륨 가격이 최근에 왜 급등을 했냐면 주로 생산되는 이쪽 지역이 벨라루스하고 러시아예요. 근데 여기가 좀 제재를 받다 보니까 수출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가격이 튀었고, 근데 유니드는 주로 캐나다에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이 염화칼륨을 전량 캐나다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원자재 조달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염화칼륨 가격은 이제 같이 급등해 버린 거죠. 근데 염화칼륨 가격이 급등하면 이 회사가 만드는 가성칼륨도 그대로 그냥 따라서 그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진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한 178%나 급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니드의 어떤 시장 지배력도 뛰어나고 원자재 조달도 지금 캐나다에서 어느 정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사인 그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염화칼륨이나 이런 뭐 러시아나 벨라루스의 수출이 당장 재개되기도 어렵고 전쟁이 끝난다고 당장 또 이루어지기도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올해 내내 이어질 이슈이기 때문에 유니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번 1분기도 실적 좋았고 무엇보다 PER이 지금 6배 정도라서 굉장히 좀 저밸류니까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 유니드 체크해 봤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온 종목 먼저 체크해 봤고요. 두 번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적으로 비수기였지만 1분기에 역시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요. 휴비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휴비츠가 항상 보면 좀 실적을 기대했다가 거기에 못 미쳐가지고 좀 항상 좀 주가가 좀 안 좋았거든요. 네. 최근 몇 년간. 근데 이번 작년 4분기부터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번 1분기에 영업이익이 275%나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 회사는 이제 안경 쓰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주기적으로 안경점 가시잖아요. 거기서 안경 맞출 때 우리 그 시력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 광학 장비를 만드는, 그러니까 안경점에 있는 웬만한 장비는 휴비츠가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비를 좀 만드는 기업이고, 근데 국내에선 거의 독보적이고 이제 해외 쪽으로도 법인이 있는데 이게 상해 공장이 있는데 상해 휴비츠가 아무래도 좀 셧다운 됐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리긴 했지만 이제 상해시도 좀 봉쇄령이 풀리고 있어서 조금씩은 좀 나아질 것 같고, 이 리오프닝 또 수혜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밖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안경에 대한 또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안경점에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이게 성장하는 그쪽 산업은 아니잖아요. 수요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지금 더 추가된 게 이제 안과에 들어가는 망막 진단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을 이제 진단해 주는 건데, 안과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조금씩, 그러니까 안경점에서 안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상당히 또 마진도 워낙 또 좋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는 거죠. 특히 이제 눈에 이제 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고령화되면 더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안과용 망막 진단기 어쨌든 이제 그 매출은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헬스케어 업종으로서 좀 되게 좀 독특하죠. 이게 이 시력과 관련된 의료기기 회사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휴비츠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현재 PER도 7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이 좀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휴비츠 봤는데요. 저도 안경을 끼고 또 렌즈를 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봤는데 네. 이 기업이 휴비츠라는 건 또 오늘 처음 알았네요. 휴비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으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빅솔론 볼 텐데요. 이 기업은 영수증용 프린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저희가 리오프닝이 되고 경제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신용카드를 많이 긁으면 긁을수록 이 기업에게 좋은 건가요? 네, 당연히 네. 좋을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매장 같은 데 가서 신용카드 결제하면 대부분 영수증 이제 안 받잖아요. 안 받긴 전자영수증으로 예. 나오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게 리오프닝 전만 해도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매장에 많이 안 가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였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매장에 방문하시는 분들 많아졌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가 늘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프린터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흔히 뭐 포스기라 그러죠. 이 포스 프린터를 제조하는 게 주력이고, 근데 사실 이것만 한다면 그렇게 성장 매력이 높진 않은데 이 회사가 이제 두 가지 사업에서 좀 매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라벨 프린터라고 여러분들이 요새 일부 프랜차이즈 커피숍 매장 같은 데 딱 가보시면 주문 받고 나서 거기 이제 컵에다가 내가 테이크아웃 해갈 때 여기다 주문표 같은 걸 딱 이 스티커로 아마 붙이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라벨 프린트에서 나오는 이제 종이거든요. 그 라벨 프린터를 이제 만드는 또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또 수요가 좀 좋다고 합니다. 그게 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무인 주문기 요새 이제 이 프랜차이즈 또 역시 매장을 가면 요새 이제 무인으로 우리 주문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프린터 이게 영수증이 또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결제를 하면 거기 들어가는 이제 탑재되는 이제 프린터도 일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결국 이제 포스 프린터랑 다 연결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제 리오프닝 수요와 좀 맞물려 가지고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숫자에도 좀 잡히고 있는 게 이번 1분기에 영업이익이 293%나 또 급증을 했고 현재 PER도 올해 이제 예상으로 좀 봤을 때 한 7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기업 같아요. 그래서 한번 빅솔론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빅솔론 얘기 주셨는데요. 뭐 아직까지 제가 앞서 얘기 드렸듯 전자 영수증을 쓰는 곳들도 있지만 종이로 주시는 그런 곳들 많거든요. 네. 그리고 얘기 주셨듯이 제가 어제 스타벅스를 갔는데 거기에도 컵에 붙어 있더라고요, 네, 스티커가.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프린터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네 번째로 성광밴드 볼 텐데요.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기업입니다. 원래 굉장히 좀 안 좋았고 그동안 이제 저유가 시대였죠. 지난 몇 년간. 그러다 보니까 고유가 수혜주예요. 사실 유가 올라가면서 플랜트, 뭐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이라든가 또 LNG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때 수혜를 받는 기업인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적자를 받다가 이번 1분기에 드디어 돌아섰고 이 회사는 이제 관이음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학 공장이나 뭐 석유화학 공장 같은 거 보면 여러 가지 막 관들이 이렇게 막 폐폐 막 꼬인 것처럼 이렇게 막 이게 돌려서 아마 이런 사진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관 같은 거를 서로 이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장 주변 이렇게 돌잖아요. 그때 이제 이거를 유연하게 이제 연결해 주는 관이음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뭐 피팅이라고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이 또 많은 부분이 LNG 플랜트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천연가스잖아요. 천연가스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도 그렇지만 LNG 플랜트 건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광밴드가 지난 몇 년간 너무 안 좋았지만 천연가스 이제 붐을 좀 타고 최소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좀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LNG 또 비중이 워낙 또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미 그쪽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저는 좀 예고편인 것 같고 지금 주가도 PBR이 0.6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밸류 상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쪽에 한번 투자를 좀 하신다면 최근에 뭐 관광업체들이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데 한번 성광밴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성광밴드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런 저평가나 실적주를 보면서도 좀 생소했던 산업이라던가 종목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이번에 매커스 체크해 볼 텐데요. 이 기업도 역시나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거기다가 4월에도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이에요. 아마 이게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되게 생소한 기업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러 좀 약간 좀 그 덜 알려진 기업들 위주로 뽑아봤는데 이 기업은 일단 일본 1분기에 영업이익이 79%나 급증을 했고 뭐 하는 회사냐면 이제 FPGA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주로 이제 자일링스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 여기다가 이제 이 반도체 웨이퍼 같은 데다가 회로를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안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반도체 일종이다. 그래서 이 메커스가 직접 거기에 프로그래밍을 해줘요. 해줘가지고 뭐 자동차 회사가 됐건 뭐 IT 기기 회사가 됐건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한 반도체를 이제 유통을 해주는 한마디로 유통사. 그러니까 설계 좀 하면서 판매까지 해주는 그런 유통사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구조가 되게 좀 특이한데 아마 좀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유니캐스트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랑 좀 비슷한 사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전방 산업이 워낙 커지잖아요.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객사가 많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이번 실적도 좋았지만 PER이 5배가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저는 그게 또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수혜주인 메커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체크해볼 종목 영원무역 홀딩스 지주사인데요. 아무래도 뭐 노스페이스로 저희 잘 알고 있는 네. 영원무역의 지주사입니다. 이 기업은 또 어떤 부분이 굉장히 또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영원무역의 지주사기 때문에 네. 영원무역이 좋으면 당연히 좋은데 영원무역의 실적이 워낙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류 OEM 올해 계속 좀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 좀 긍정적이고 영원무역 지분을 한 50%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있는 게 영원 아웃도어 지분도 한 59% 갖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노스페이스 이런 매장이나 백화점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들을 대부분 이제 이 영원 아웃도어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 아웃도어가 노스페이스 이제 국내 유통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회사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도 이제 신문 기사를 찾다 보니까 노스페이스가 판매가 1등이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이쪽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 네.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예전만큼 못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올해 다시 뚜껑을 열어봤더니 노스페이스가 어쨌든 굉장히 좀 높은 또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어서 그 수혜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이번에 좋았고 영업이익 한 94% 늘어났고 근데 더 놀라운 건 PER이 3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좀 너무 지주사라서 할인을 좀 받는 것 같은데 너무나 저밸류 상태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어무역도 실적이 참 잘 나왔습니다. 저도 최근에 바람막이를 사려고 매장을 좀 돌아다녔었는데 네. 노스페이스가 참 인기도 많더라고요. 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또 줄을 서서 보고 계신 걸 봤었는데요. 이렇게 저희 또 6종목들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저평가 실적주, 매력 있는 종목들로 와닿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6월에도 저희 나오셔야 네. 될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한번 잡아보면 좋을까요? 6월도 한 중순 정도에 한번 중순이요? 나올까요? 네. 네, 저희 그때쯤 한번 해가지고. 네, 이 부분도 역시나 캡처가 딱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저희 그러면 다시 뵐 때는 부디 코스피 지수가 2,700을 또 넘어서 네.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